우리를 못생겨 보이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드름 자국이랑 모공, 이 두 가지예요. 그래서 그런지 저희 채널 이 댓글들을 보면은 남자분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이는 것들이 모공이랑 여드름, 색소 침착 이런 거더라고요. 근데 이거 지금 관리 시작 안 하면은 평생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요 관리 비결들 요거를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귀찮아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꿀팁들도 중간중간 드릴 거예요.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관리법은 모공 이거요. 이거는 관리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 차이가 확 납니다. 같은 얼굴인데 모공만 좀 정리가 되잖아요. 말끔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확 나요. 근데 이 모공이 왜 자꾸 커지냐, 그 핵심은 바로 피지입니다. 이 모공 안에 피지가 계속 쌓이면은 구멍을 계속해서 밀어내면서 점점 이렇게 퍼지는 거거든요. 여기가 또 방치되면은 그대로 산화돼서 꺼멓게 변해요. 그게 바로 블랙헤드. 우리 얼굴 보면은 요 T존 그리고 뭐 이마 이런 끝에 쪽 심한 분들은 이제 광대 쪽 많이 번들거릴 거예요. 이거 관리해야 됩니다. 피지를 제거할 때 스페셜 케어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클레이팩이라는 거예요. 저는 여름이 되면은 이걸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주는데 카올린이 들어간 워시오프 팩을 해주는 거예요. 일단 미온수로 세안을 하고요. 되도록이면 이때는 약산성 클렌징 폼 이런 걸 써서 자극을 좀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얼굴 물기를 살짝 닦아내고 클레이팩을 얼굴에다가 발라주세요. 그 다음에 10분 정도 딱 기다렸다가 미온수로 부드럽게 헹궈주시고 마지막은 수분 크림 요거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. 수분이 없으면 피부가 건조하네 그러면서 피지를 더 분비하기 시작하거든요. 악순환이 계속해서 되는 거다. 오늘 추천드리는 제품들 성분 비슷한 거 다른 제품으로 하셔도 됩니다. 브링그린의 티트리시카 포어 클레이팩 스트롱 저는 요게 좀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남자들 사실 이거 워시오프 팩 하는 거 좀 귀찮을 수 있잖아요. 그럴 때는 효소 세안제를 한번 써보세요. 피부 위에 불필요한 요 각질이랑 피지 이런 거를 좀 말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. 먼저 손바닥에 100원 동전 크기만큼 덜어내요. 거기에 물을 정말 찔끔 묻혀가지고 충분히 거품을 내줍니다. 그리고 그 거품으로 얼굴을 문질러주고 얼굴에다가 얹어놓은 상태로 한 1, 2분 정도 방치를 해주세요. 이 방치하는 시간이 이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작용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정도 방치를 해주고서 헹궈내주면 돼요. 효소 세안제라는 게 자극이 되게 적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~3번 정도 꽤나 자주 써도 무리가 별로 없더라고요. 팩이 귀찮으면 효소 세안제, 각질이 좀 두껍거나 피지가 많은 날 이럴 때는 클레이팩 이렇게 본인 좀 상태에 맞게 번갈아가면서 사용하시면 돼요. 자극만 잘 신경 써가지고 적당히 조절하면 됩니다. 두 번째 관리는 피부 열감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. 열감이라는 게 쌓이면은 피지가 점점 늘어나요.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좀 더 번들번들거리네 이런 거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. 열감만 제대로 잡아도 불긋불긋한 홍조, 피지 이런 거 둘 다 잡을 수가 있어요. 이때는 열을 식혀주는 게 진짜 중요한데 스킨팩을 해주시면 좋아요. 이거는 뭐 별다른 준비도 필요 없어요. 그냥 평소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토너 있죠, 물로 된 토너 그런 거를 화장솜에다가 충분히 적셔가지고 얼굴에 붙여주면 됩니다. 근데 이거는 대충 적시지 말고 흥건하게 충분하게 적셔줘야 돼요. 그러고 나서 얼굴에 딱 올려두고서 한 5분에서 7분 정도 놔두면 끝나요. 그거보다 더 오래 하게 되면은 피부가 좀 건조해질 수가 있으니까 타이머 맞춰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스킨팩은 자극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자주 해주는 게 좋아요. 동안 연예인으로 되게 유명한 최강희님 있잖아요. 이분도 스킨팩을 동안 비결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이거는 남자들도 예외는 없습니다. 피부가 좀 진정이 되고 열이 내려가니까 피지도 덜 나오고 모공도 덜 커지는 거예요. 이때 사용하는 토너는 평소에 쓰던 거 그거 쓰셔도 되고요. 만약에 내가 피지 관리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싶다, 조금 이따가 나올 색소 침착이랑 관리를 같이 하고 싶다, 지금 소개해드리는 거 같이 쓰면 됩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채비 공간에서 나온 어성초 추출 비건 토너. 이거는 가성비가 미쳤습니다. 다이소에서 5,000원이거든요 어성초가 피지 조절이랑 항염 효과에 되게 좋아요. 그래서 뭐 지성이나 모공 고민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좋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마녀공장 비피다 바이옴 앰플 토너. 이거는 발효 성분 기반인데요,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피부 장벽이 탄탄해지면 피부가 스스로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추게 돼요. 과한 피지가 또 안 올라오게 되고 피부 결이 매끈하게 정돈되면서 모공도 덜 도드라져 보입니다. 거기다가 장벽이 좋아지게 되면은 이따가 얘기할 그 여드름 자국 완화 요거의 기초부터 다져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돼요. 그럼 이어서 진짜 이것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 여드름 자국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이게 내가 만졌을 때 세수할 때는 피부가 되게 매끈해. 근데 눈으로 봤을 때는 여드름 자국 같은 거 그런 게 조금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. 붉은 자국, 색소 침착 이런 거를 아직도 그냥 시간 지나면 사라지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6개월, 뭐 1년 진짜 심하면은 반영구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. 제가 남자들 미백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관리도 편하고 되게 좋아요 이렇게 추천을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은 여기서 조금 더 레벨업을 한번 해볼게요.
해볼 거예요. 그게 바로 순수 비타민 C입니다. 제가 고른 기준은 개기름 피부가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냐, 순수 비타민 C 앰플 보면은 되게 기름진 것들이 조금 많거든요. 피지오겔에서 나온 데일리 이뮨 앰플 세럼, 이게 되게 괜찮았어요. 지성 피부도 좀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수분감에다가 자극감도 많이 없어가지고 민감한 분들이 되게 편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. 근데 순수 비타민 C 제품은 이 사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. 일단 무조건 저녁에 바르세요. 자외선에 노출되게 되면은 산화가 빨라져서 효과가 떨어지고요. 심하면 피부가 오히려 더 칙칙해질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내가 아침에 바를 거다 그러면은 선크림은 그냥 무조건 필수다. 바르는 단계는 수분크림 바르기 직전 단계에 발라주시면 됩니다. 비타민 앰플을 바른 후에는 무조건 수분크림으로 보습을 좀 짱짱하게 채워줘야 돼요.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게 순수 비타민C는 개봉 후에 3개월 안에 다 쓰셔야 됩니다. 제품을 열면서 공기랑 만나니까 산화가 되거든요. 그래서 효과가 딱 떨어지고 피부가 오히려 좀 칙칙해 보일 수가 있어요. 아끼지 말고 꾸준히 써주는 게 중요하다. 유통기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. 전체적으로는 이제 비타민C 앰플로 어느 정도 미백 관리를 해줬다. 이제 딱 자국 부위, 빨갛게 올라온 그 부위만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줄 차례예요. 저도 여드름 자국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 색소 침착, 연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아서 되게 헷갈리잖아요. 종종 가는 약국 약사님께 여쭤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붉은 자국일 때는 흉터, 검게 침착이 됐을 때는 색소, 요렇게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이 두 경우를 연고를 다르게 가야 됩니다. 일단 여드름 자국이 아직 좀 붉은 상태, 그럴 때는 다들 아는 흉터 연고인 노스카나 겔, 요거를 발라줘야 된다는 거예요. 여드름을 뭐 내가 짰다, 아니면은 여드름이 좀 가라앉았다, 그래서 피부가 좀 약해진 상태, 하지만 아직 붉은 상태, 그럴 때는 노스카나를 꾸준히 발라주면은 피부 재생이 빨라지면서 자국도 되게 눈에 띄게 옅어집니다. 근데 붉은 자국이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갈색이나 뭐 검붉은색 요렇게 변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럼 이때는 색소 침착 단계예요. 흉터 연고보다는 멜라토닌 크림이 낫다 요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이 제품은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해주고 이미 생긴 색소를 좀 쪼개주는 효과가 있어서 피부톤이 얼룩덜룩해지는 걸 막아주고 이미 생긴 색소도 서서히 흐려지게 해준다고 해요.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들은 가격도 부담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꾸준히 바르기에 좋습니다. 이거는 전체적으로 바르는 게 아니라 자국 부위에만 스팟으로 꼭 찍어서 바르시면 돼요. 가끔 가다가 멜라토닌 크림을 뭐 얼굴 전체에 바른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. 딱 그 부위에만 쓴다. 그리고 사실 여드름 자국 관리의 마지막은 선크림입니다. 여기서 또 선크림이야? 이럴 수 있는데 선크림을 빼놓고서는 이 피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. 피부 노화부터 해가지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여드름 붉은 자국, 요거를 치료하고 있는 과정, 이 중에서도 선크림은 그냥 무조건입니다. 사실 모공에도 선크림이 정말 중요하죠. 선크림이 자외선을 막아서 콜라겐 파괴를 좀 더 막아준다. 그러다 보니까 탄력도 더 적게 줄어든다. 그러면은 탄력이 처져서 생기는 세로 모공을 줄일 수가 있다. 이 선크림 하나로 색소 침착 자국이랑 모공, 이거를 동시에 예방할 수가 있어요. 만약에 지금까지 들었는데 너무 좀 헷갈리고 뭔가 많은 것 같아, 처음 시작하기에 부담스럽다, 이런 분들은 딱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. 스킨팩, 아까 전에 말했던 그 토너팩 있죠. 화장솜에다 묻혀가지고 5분 정도 붙여놓는 거. 그 다음에 약국 연고, 요거 딱 2개 사세요. 그 다음에 선크림, 이 3개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엄청 달라질 거예요. 선크림 중요한 거 알겠어. 그러면 어떤 거 바르면 되는데, 제가 지금 띄워드린 이 영상 여기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거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.